첫 번째가 이제 그 한국 약대 재학생이 미국 약대로 편입 시 플러스 요인이 있을까요? 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대 재학생이 한국에. 음, 플러스 요인이요. 네. 그, 아,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이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인더스트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요인이 된다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서를 이제 다 리뷰를 하는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말 플러스를 혜택을 주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왜냐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한국 약대를 다니고 있는데 왜 미국에 오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잘 해소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그냥 답변 자체가 그냥 미국 가면 돈 많이 벌지 않나요? 라고 듣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약간 조금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플러스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훌륭한 학생으로서 그 선발 대상이 돼서 장학금을 더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거가 아닐까 하는데 이거는 그 지금 앤드류 선생님도 그 어드미션 오피서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입학사정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질문이 또 왔어요. 그래서 한국 약사이신데 석사 학위가 있으면 캡스 코스로 할 때 뭔가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의 실험실에서 근무하거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이 왜 사실 어렵냐면요. 그러니까 개런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은 저희는 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모든 원서를 다 리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약대 중에 왜 저희 대학교를 또 선택을 해주셨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저희도 잘 확인을 이제 하고 싶은 이유가 저희도 이제 더 성공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캡스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장학금이 없지만 다른 프로그램들 저희가 장학금을 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캡스도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 학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제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학에서는 이제 그런 플러스 요인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그 경력을 저희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잘 어필을 하신다면 당연히 대학교 안에서 그런 리서치나 아니면 대학교 외부에 있는 리서치에서 경험을 쌓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받으시는 거는 당연히 저는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어, 한국 약사 면허만으로 미국 내 제약회사 취업 방법과 사례가 있느냐?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앤드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게 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주변에 제 지인들도 제가 지금 제약회사에 계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한국 약사 면허만으로 미국 제약회사에 오신 분도 물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보면 결국에는 다 네트워킹과 이제 비자 스폰서십을 또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러면 왜 이 친구한테 비자를 또 줘야 미국 취업 비자를 줘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어, 약사만 가지고 오신 분보다는 이제 그 박사 학위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저는 네이처지나 이런 데서 논문도 게재하셨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약회사로 바로 들어오신 케이스들도 있지만 아니면 미국의 식약처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많은 미국 제약회사나 아니면 일반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뭐 캡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새로 약대를 다니셔가지고 졸업하신 다음에 왜 캡스가 모든 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 저희도 광고를 잘 안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대를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졸업하셔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보편적인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FPG 통과 후 1,500시간의 실습을 채우는 방법, 뭐 로컬 약국과 연결 가능한지 이런 질문이 왔고요. 1,500시간에 대한 실습 채우는 방법은 일단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제 캡스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혹시 앤드류 선생님이 이 캡스를 통한 1,500시간 이수 이외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방법에 대해서? 1500시간 이외의 시간을 채우는 거요. 아니, 1,500시간을 이제 캡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인턴십에 대해서. 어, 그러게요. 저도 이제 왜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어,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 어, 대학교를 통한 게 아니라면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약국화 가능한지라고 여쭤봐 보셨는데 그 그러니까 미국은 로컬 약국이라는 것 자체가 다 미국의 약국 체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뭐 CVS나 월그린스나 라이트에이드나 아니면 뭐 요즘에 코스코 안에도 있고 타겟이라는 그런 큰 대형마트 안에 월마트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약국이랑은 저희가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앤드류 선생님하고 같이 설명드렸던 내용의 일부이긴 한데 유학생으로 미국 약대 졸업 후 가장 가능성 높은 취업 방향은 무엇이냐? 뭐 이제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반 유학생으로서 일반 미국 약대 졸업 후라고 답변은 제가 드리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을 이제 만약에 지금 약국을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 계신 분들도 만약 계신다라면 내가 정말 아무도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분을 그냥 바로 고용을 해서 막 13만 불 연봉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느냐, 아니 어떤 경험을 쌓았느냐, 아니면 혹시 리퍼럴 내가 어디 추천을 받았느냐, 막 이런 내용들이 되게 결국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도 이제 되게 많이 오늘도 몇 번 강조를 해드렸고 그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실습을 하시는 시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실습을 나가셨을 때 되게 본인의 어필을 잘하는 게 미국은 이제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 어필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나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나는 되게 여기가 좋고 여기를 혹시 지금 당장 자리가 없으면 혹시 어디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대놓고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가능한 곳이 저는 저희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보스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런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 대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확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큼 그게 가능한 건지 어디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학생으로서 당연히 대학교에 그런 걸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서 지금 가장 이제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취직을 하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도 리테일 파머시입니다. CVS나 뭐 월그린스나 라이트에이드나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제 약국 체인에서 이제 가장 지금은 많은 쇼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취업하고 취업 비자 받고 그다음에 뭐 영주권도 이제 받는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어, 그런 이유는 사실 병원에서 일하거나 제약회사에서 일하기에는 더 많은 중간에 그 경험들이 필요한데, 그 OPT가 1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OPT가 3년을 늘어나면서, 이제 약국이나 병원에서 취업하는 것도 조금 더, 이제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학생이 미국 약대 졸업 후에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제 취업이 일단은 된다는 가정하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뭐 되게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취업 비자를 받고 나면 취업 비자가 이제 3년 취업 비자를 받고 이제 3년 또 이제
그 리뉴얼을 할 수 있거든요. 토탈 6년까지 취업 비자를 할 수가 있는데 취업 비자를 들어감에 있어서도 이제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서는 다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취업 비자를 프로세스를 대신 밟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일반 회사들이 유학생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런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 친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만큼 윌링리 투자를 하는데 이제 3년 취업 비자를 받고 이제 3년 이제 익스텐션을 들어갈 때 어차피 또 파일링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그때 이제 영주권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3년에 3년 취업 비자로 가는 게 아니라 3년 하면서 그때 이제 영주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럼에 있어서 모두를 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셔야 되고 인력이 되셔야지 그런 것도 내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5개 질문 이외의 기타 질문인데요.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편입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편입학도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앤드류 선생님 그 MCPHS 2학년 편입학,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 한국의 그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는 3학년으로 다일렉트 편입학, 이 학생 숫자가 매년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좀 있나요? 어느 정도? 저희 대학교는요, 저도 이제 매년 정말 깜짝 놀라는 건데요. 너무 신기하게 매년 들어오는 학생의 반은 편입생이고 반은 신입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아니면 유학생 중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지원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한국 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다 이제 제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매년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한 55명 정도가 저희 대학교에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번 가을 학기 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반은 신입생이고 반은 편입생이고요. 그리고 편입생 중에서도 이제 1학년 편입생, 2학년 편입생, 3학년 본과 편입생, 그리고 저희가 우스터 캠퍼스 3년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3년짜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편입생들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그 학생이 케이스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MCPHS 편입학 관련돼서 상담을 한 학생이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앤드류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엔 이 학생이 국내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국내 대학원에서 케미스트리 전공으로 해서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뭐 올고뿐만 아니라 제네럴 케미스트리나 뭐 여러 가지 화학 관련된 그래도 이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 사이언스에 대해서 바이올로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학생이 MCPHS 3학년 편입을 본과 편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과목 중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목 다 이제 인정받고 나머지 과목들을 온라인 수강을 해서 내년 가을에 3학년 편입학을 하겠다라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대학의 그 BA 쪽 전공으로 해서 문과를 전공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3학년까지 다녀서 이 학생이 영어는 정말 잘하는 학생이고 유학생이지만 영어는 완벽한데 사이언스 과목을 거의 이수한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완전 기초 베이스인데 이 학생이 이제 미국 약대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를 들면 오늘부터라도 뭐 이제 그 MCPHS의 그 사이언스 과목도 자기가 이수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겠죠.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다 이수해야 되니까 그거를 최단 시간 내에 빨리 다 이수해 버리고 MCPHS에 팜디로 지원하겠다. 이런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2가지 케이스 중에서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앤드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언스는 거의 기초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학생이 무모한 도전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학년 도전에 대해서. 뭐 저는 도전해보는 거는 일단은 많은 응원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지금 되게
두 개의 다른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는 그 학생들의 그러니까 레디니스도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의 경우 이제 이 학생이 미국에서 잘 성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영어 왜냐하면 이것도 되게 서브젝티브한 거긴 한데 내가 당장 수업을 따라서 들을 정도의 영어가 실력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얼만큼의 그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를 잘 탄탄히 갖고 계신 건지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이라도 내가 만약에 과학을 들어본 게 벌써 한 진짜 한 5, 6년 전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물론 빠르게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라는 거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희 대학교의 입장으로서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 이제 필력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대학교에 오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으로 과학을 듣는 것과 비대면으로 과학으로 실험을 하고 하는 것들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뭐 일반 화학까지는 그래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기화학이나 점점 더 제약과 관련된 그런 전공들의 수업들은 그래도 좀 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대면으로 수업을 이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